보피의 손을 잡아요. 보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보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곳곳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잡아요에서도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장애인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그리고 생기 넘치는 행사 현장으로도 찾아가 볼 예정인데요. 참 풍성한 시간이 되겠죠? 오늘 무엇보다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4월 20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박정인 기자가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바쁠 때죠? 예, 많이 바쁜 날이죠. 네. 그래요. 먼저 장애인의 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이니까요. 그렇죠. 장애인의 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장애인의 날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14년 기준에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가 약 273만 명 정도인데요. 네. 인구 10,000명당 559명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 이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날은 지난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오던 재활의 날을 지난 1981년부터 정부에서 지정해서 올해로 35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4월이 1년 중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이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은 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의미 깊은 날입니다. 네,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4월 말고 이제 매년 12월 3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이날의 의미는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세계 장애인들의 복지 정책 등을 점검하고요.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과 장애인이 보다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입니다. 지난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데서 이 날짜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유엔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1983년부터 92년까지를 재활 10년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1992년 12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12월 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복지부 주관 행사나 각 지자체별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죠. 네.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일단 오전에 정부 공식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네, 방금 전인데요.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이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 복지 유공자 16명에 대한 훈장과 포장 수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의 장애인상 3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외에도 기념식에서는 홍보대사로 이 배우 차승원 씨가 위촉됐고요. 차승원 씨는 이날 장애 아동 신은성 씨와 함께 장애인 인권 헌장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슬로건 공식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선포된 슬로건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슬로건은 이제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바른말 쓰기부터 함께해요라는 건데요. 하나, 장애 후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네. 둘, 일반인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입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애인의 날 기념해서 네. 주간 행사가 곳곳에 열리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행사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일부 지자체별로 이제 자체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장애계 단체별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는데 이제 우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오는 24일 이 서울 노원구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사는 노원구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지회에서 여러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한국장애인연맹 DPI도 오는 24일 인천에서 여성장애인 그녀들의 이야기라는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오는 24일 금요일 제22회 전국 뇌성마비인 축구대회를 서울 도봉구에서 개최합니다. 네, 각 지자체별로 그리고 장애계 단체별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 것 같은데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장애인의 날의 유래부터 행사까지 장애인의 날에 대한 소식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이어서 장애계 뉴스 전해주시죠. 네, 먼저 장애계가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저상버스를 시내 구간뿐만 아니라 이 시외 구간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걸 갖고 네, 법원이 어떤 내용으로 화해 권고를 내리는 건지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법원이 내용은 일단 피고들, 그러니까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등에서 제한되거나 배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런 화해 결정에 대한 얘기를 원고와 피고 쪽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 측인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는 이 법원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네. 피고 측이라고 좀 표현해야겠죠. 피고 측뿐만 아니라 원고 측까지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원고 측인 장애계도 이 법원의 결정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번 결정만으로는 언제부터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외버스 저상버스를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 소송의 양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서 법원이 권고한 화해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고요. 다시 계속해서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복지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보장을 위한 관련법을 마련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여러 형태의 사실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거나 또 불법 이렇게 적재물, 창고 같이 쓰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요. 복지부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엄격하게 과태료를 50만 원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요즘 모든 건물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네. 사실 가끔 주차를 교통약자 이 분들 위한 주차구역을 주차를 못하고 그냥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장애인계 뉴스와 더불어서 장애인의 날에 관한 소식 함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는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KTV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인 기자와 함께 장애인의 날의 유래와 행사 등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재활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피 초대석에 나와주셨던 웨스턴 미스턴 신학대학원 글로벌 재활상담과정 과정의 서원선 박사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원선입니다. 네. 포피 초대석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위에서 이제 포피 초대석 나간 이후에요. 네. 잘 들었다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초라서 이제 4월 중순인데, 학생들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애인을 맞아서 좀 참석하시는 행사 좀 많으시죠? 예, 오늘 21일이라서, 예, 행사가 좀 있고요. 네. 이제 포피 초대석, 또 이렇게 또, 인터뷰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좋으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우선 전체 장애인 중에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한 251만, 250만 그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6급이 이렇게 경중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네. 지체 같은 경우가 한 1급이 한 3에서 4% 정도, 시각이 한 14% 정도, 이제 발달 같은 경우에는 36%가 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전 장애인 250만이 경중, 경하냐 중하냐에 관계없이 재활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폭넓게 보면 장애인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제 그 재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250만이 훨씬 넘을 수 있는 거죠. 가족까지도 재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장애인들이 재활하게 되면. 네. 가족들도 영향을 받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네, 크게 봐서는 인구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장애인 재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제 많이 반열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재활이나 이런 서비스는 선진국의 지표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 성장이나 GNP 이런 것도 그 지표이긴 한데 과연 그 나라에서 장애인이 장애를 입은 이후에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느냐, 그리고 맞는 서비스를 받아서 재활할 수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장애인 재활의 영역이 굉장히 넓게 볼 수 있잖아요. 장애인 재활 영역이 넓습니다. 예. 굉장히 넓은데 재활의 영역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요즘에는 이제 현대 재활에서는 그 종합적인 재활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과거와 달리 의료 재활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의료 재활, 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그리고 이제 재활 공학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의료재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장애를 입으면 처음에는 그 의사로부터 치료나 이런 처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의료재활 영역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장애가 입다 보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울함이나 불안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심리재활 영역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해서도 기존에 하던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점자나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 그런 전체적인 교육도 필요하니까 그걸 교육재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교육만 받으면 안 되니까 교육받은 이후에 장애인이 사회 자립하려면 직업이 중요하니까 직업재활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총체적인 재활 과정에서 중증일수록 장애인일수록 필요한 게 보조공학이고 보조기술인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조공학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양하게 영역이 이제 뻗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한국의 장애 재활 정책은 어떤 수준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애 복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간접 지원, 간접 서비스는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뭐 다른 나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감면이나 무료 할인 서비스, 다시 말씀드리면 간접 소득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게 90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적으로는 되게 성장을 해 보이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각 개별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찾고 사회자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게 이제 다른 나라나 선진국 기준에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꼭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질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장애 재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필요할까요? 제도나 정책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애인 그 당사자들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학계 인사들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을 뭐 결정하고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정책 위반자들 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애인 재활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서비스가 많은데 네.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 체계가 필요한지 이게 이제 정책이고 제도일 터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뭐 정부에서 책임 맡으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뭐 장애인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장애인 재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 재활의 최종 목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사회 자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자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인한테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스스로가 살아가는 건데요. 네. 그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직업을 많이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직업이 있어야지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니까 네네.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목표를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축이고요. 네. 또 다른 축은 사회 통합인데요. 장애인이 뭐 보조기기나 뭐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 그게 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예, 과거하고 달라서 장애인들만 따로 모여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장애인들도 이제는 당연히 뭐 사회 속에서 살려면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요. 네. 예, 차별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이겨내야지만 장애인이 진정 자립이 가능한 거니까요. 네, 그렇죠. 예, 사회 통합,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의 자립이 중요하다는 거. 네, 사회 안에서의 자립. 예,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면서의 자립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도 장애 갖게 된 분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재활에 거부를 보이거나 일정 기간 방황기 이후에 재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황기를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천성 장애인보다는 요즘에는 중도 장애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도 장애인들은 선천성하고 달라서 급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 장애인들이 재활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뭐 자신감, 심리적으로 좀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회에서의 서비스나 이런 것도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장애인 스스로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 능력, 전문적인 능력도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중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뭐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중도 장애를 입으면 몇 년 동안 재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적으로 잘 중도 장애인들이 장애인 된 이후에 집에 있지 않도록 네. 집 밖으로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 활동에
제도적으로 필요하고요. 뭐 장애인 단체나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중도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도장애 문제는 좀 시간을 내서 따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워낙 중도장애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도장애가 지금 뭐 거의 뭐 대다수니까. 그렇죠. 큰 문제이기 많이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의 날 특집 인터뷰 장애인 재활 분야의 필요성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 대학원 글로벌 재활 상담과정 서원선 박사였습니다.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특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현장 모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국립국어학원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공연 우리도 스타! 그 생생한 공연 현장을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매주 목요일 천상의 소리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황호성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황우성입니다. 네, 아이고 생방송에는 오랜만에 또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요. 네네. 아,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시죠? 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국립국악원 예약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공연 우리도 스타가 열리는 현장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번 공연은 장애의 벽을 허물고 전통예술로 하나가 되자는 의의를 담고 있는 공연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아시다시피 오전에는 이곳도 비가 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공연 시간을 앞두고 비는 모두 비가 멈췄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 다행인데요. 그래서 지금 리허설도 성황리에 잘 마치고요. 스태프들 지금 이제 식사하러 지금 모두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공연을 위해서 국악원 측에 또 세심한 배려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네. 예, 휠체어 좌석이 30석 가까이 되고요. 네. 그 장애인들을 위한 또 휠체어 장애인의 동행인을 위한 그렇죠. 이동식 보조 의자도 함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배려도 깊은 그 주최 측이군요. 예. 그리고 또 공연 안내 책자는 점자로 만들어졌고요. 네. 또 특별히 안내견도 오늘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안내견과 또 소프트사를 배치해서 네. 무대 스크린을 통해 자막 안내 영상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각 장애를 위해서 자막 안내도 돼 있고요. 자, 네, 모든 장애인들이 또 이 축제에 또 참여하게 됐고 또 하늘도 또 도와서 비도 그쳐가지고 정말 좋은 공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네. 장애인의 날 특집에 맞게 이번 공연의 중심을 장애인에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공연에는 어떤 예술인들이 출연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좀 소개해드리면 오늘 첫 무대에서는 구족화가로 활동하시는 단국대 오순희 교수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연주에 맞춰서 동양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요. 네. 이어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판소리를 하는 지적장애인 피아니스트 최준 씨, 그리고 휠체어 무용가 김영우, 이소민 부부가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춤사위를 그려냅니다. 네. 예, 또 장애를 극복한 소리꾼들의 무대도 마련됐는데요. 시각장애인 소리꾼 조동문 군이 판소리 신청가를 주제로 팝핀 댄스와 함께하는 이색적인 무대를 꾸미고요. 네. 네,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소리꾼 장성빈 군도 국립국악원 단원들과 함께 흥보가에 출연합니다. 네, 끝으로 또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올해 국립정통예술고에 입학한 김보경 양이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가야금 산조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아유, 예. 황환성 리포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애 예술인들이 모여서 국악 공연을 여는 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좋은 공연을 즐길 좀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면 되지만 공연을 앞둔 출연자들은 어떨까라는 생각 드네요. 그 속마음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 MC 강호동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천재 소리꾼 조동문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요. 포피 채널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올라온 조동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었죠? 네, 20살입니다. 아이고, 이제 다 컸네요. 옛날에 우리 18살 때 한번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그죠? 아, 네, 맞아요. 그때 기억나네요. 그래요. 자, 이번 공연을 위해서 어제 서울로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네. 컨디션 어때요? 오늘은 컨디션 좋습니다. 아우, 좋아요. 네. 아주 좋군요, 컨디션이. 컨디션이 보통 좋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늘을 붕 뜨는 느낌이죠. 하늘에 붕 뜨는 느낌. 네. 야, 이 공연 이제 2시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기분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 이렇게 공연해드린다는 것도 네. 영광이고요. 아유, 예. 네. 앞으로 많은 좋은 공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조동문 학생이 할 무대가 댄스와 함께하는 판소리 공연이잖아요. 네. 사실 어떤 느낌일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 오늘 공연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부를 곡은 출천대요라고 하는 네. 그 심청가에서 그 신봉사가 심청을 그리워하는 대목에서 뺑덕이라는 사람이 유령의 뺑덕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연하는 이제 곡인데요. 그 곡에 이제 자진몰이가 이제 댄스에 걸맞는 겁니다. 댄스는 그 주민정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팝핀 댄스를 추시는 거죠. 댄스, 네. 팝핀 댄스에 주민정 씨가 같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판소리를 물론 잘은 모르지만 보통 이게 좀 장단이 느린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 노래 이 대목의 경우에는 그러면 장단이 굉장히 빠른 건가요? 춤출 수 있도록? 빠른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부분도 있고 대목도 있어요. 그렇군요. 또 주민정 씨께서 열심히 또 춤을 추시고 동문 씨는 노래를 할 텐데 판소리를 할 텐데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어떤 메시지 좀 전하고 싶어요? 정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노래 부분에 그런 메시지가 좀 나오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나도 이 팝핀 댄스와 함께 판소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판소리를 열심히. 조동문 씨의 판소리 직접 듣고 싶은데 저는 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들어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공연 잘할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즐겁고 신명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러 국립국어원으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귀띔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 주 천상의 소리에서는 오늘 공연 출연팀이죠.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혹시 오늘 공연 못 가셔서 아쉬웠던 분들은 오는 목요일 1시 천상의 소리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장애인의 날 특집 현장 연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콘솔의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에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경 영상해설사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네, 오늘 장애인의 날인데 모르셨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군요. 네, 오늘 그래서 여기저기서 행사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장애인의 날을 즐기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날씨가 참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네, 그래요. 네, 그래도 오늘만큼은 열심히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세계 영상, 야구 영상. 네. 뭐 지금은 야구 시즌이니까요. 자, 근데 오늘 또 KBO 리그 말고 다른 리그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다. 그 힌트를. 그런 거 비밀인데. 정말 여기 스포가 너무 심해요. 대만 리그일까요? 뭐 어떤 리그일까? 자, 먼저 이제 KBO 리그부터 가야죠. 네. 지금 지난주에 조금 뜨거웠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맞아. 네. 아직까지도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 네티즌들의 폐가 갈릴 정도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지금 날짜와 시간에 관계없이 영상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4월 15일에 잠실에서 열린 LG와 기아의 경기입니다. 영상 듣고 해설 이어갈게요. 네. 두볼 투 스트라이크. 자, 중견수로 빠진 안타입니다. 멀티히트 기록하는 정의윤.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LG 트윈스. 자, 이번엔 안타가 되었습니다. 정의윤 선수가 이제 대주자로 바뀌었어요. 네. 자, 걸렸습니다. 자, 2루에 볼 갑니다. 2루에서 자, 태그 세이브입니다. 세이브입니다. 여기서 또 묘한 상황이 나오는군요. 참, 문선재 선수가 정말 들었다 놨다 하네. 양팀 더가웃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김기태 감독은 태그를 피할 때 스리피트 라인을 좀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 어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판단은 이루심이 하겠죠. 자, 일단은 걸렸어요. 태그를 피했는데 자, 이루심은 정상적인 공간에서 문선재가 피했다는 거죠. 지금은요, 기가 막힌 슬라이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라인 자체는 끝까지 거의 피했죠. 피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는 문선재가 정말 환상적인 슬라이딩을 했네요. 피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슬라이딩 들어오죠. 자, 지금 김기태 감독이 이제 그 라인을 보면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감독의 어필은 최용규 선수가 태그를 하려고 했을 때 문선재 선수가 3피트 라인을 벗어나서 슬라이딩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어필을 하는데 지금 이민호 심판은 정상적인 공간에서 문선재가 피하면서 슬라이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슬라이딩을 피하는 동작이다라고 했는데 김기태 감독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요. 직접 시범까지 보이면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어필이 상당히 좀 길어지는데요. 보통 루상에서 이게 주루상에서 3피트를 벗어났을 때는 아웃을 판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2루 베이스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지금은 피한 장면이거든요. 네. 자, 이건 뭡니까? 글쎄요,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게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 퇴장을 시킨 것 같은데요. 김기태 감독이 지금 모자를 벗어놓고 오는데 그 위치를 지금 이렇게 한 거지. 선수들을 좀 철수시키나요? 지금 이민호 주심이 퇴장을 시키는 듯한 그러한 그 제스처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감독 퇴장은 명했어요. 자, 스포티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팩트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 감독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그라운드에 누웠다가 퇴장당했다. 이런 팩트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세한 영상 어떻게 김기태 감독이 눕게 되는지 그리고 문선재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역시. 참 어려운 영상이에요. 그렇죠. 이 영상 줬을 때 제가 그래서 너무
좀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이거든 이것도. 그래서 김기태 감독이 한 총 6분 정도를 항의를 했는데 그래서 풀 영상까지 제가 민경 씨한테 드렸어요. 이해를 좀 하라고.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따가 조금 더 요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볼 예정이긴 한데요. 네, 우선 해설 좀 해드릴게요. 네. 오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니폼은 간단하게. 그렇죠. 기아는 이제 빨간색 반팔 티셔츠를 입었고요. LG는 평소대로 그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이 들어간 유니폼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아는 붉은색, LG는 흰색에 검은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영상 보면요. 왼쪽 위에 지금 자막 스코어 기아 대 LG 5대2 상황이에요. 네. 기아가 이기고 있죠. 이기고 있습니다. 경기는 7회 말입니다. 네. 노볼 노스트라이크 노아웃에서 LG의 공격이에요. 네. 사실 이때 LG가 점수를 못 내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죠. 자, 투수 1회부터 던져오고 있는 좌완의 기아 양현종 선수고요. 타자는 우타 LG의 정의윤 선수입니다. 네. 양현종 선수가 왼쪽 어깨 크게 돌려서 투구를 하고요. 네. 낮게 들어간 공 정의윤 선수가 가볍게 땅볼로 쳐냈습니다. 예. 투수 쪽으로 날아온 공 양현종 선수가 잡으려고 몸을 낮췄는데요. 머리 위로 살짝 공이 넘어갔어요. 2루를 지나서 빠진 공, 2루수가 달려가는데 뒤편에 있는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그렇죠. 7회 말 5대2 상황이죠. 정희윤이 1루로 출루를 했는데요. 정희윤 선수가 대주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 여기서 하나 공부했어요. 대주자 뭔지 몰랐거든요. 아, 그렇군요. 핀치런너라고. 네, 네. 대주자가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대주자죠. 네. 그러니까 대타가 있고 대주자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경기 막판에 좀 발이 느린 선수에서 발이 빠른 선수로 교체를 해가지고 더 점수를 수월하게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문선재로 교체가 된 거죠. 네, 이번에 전 그걸 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주자로 이제 문선재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요. 네. 양현종 투수가 문선재 선수를 상대로 이제 견제구를 한번 던졌어요. 네. 그런데 그 틈을 잡아서 지금 문선재 선수가 도루를 시도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대주자로 나왔으니까 발 빠른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 견제가 걸렸을 때 뛰는 건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견제구가 들어오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먼저 맞거든요. 거리가 1루가 더 짧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견제구에 걸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루에서 공 받아서 바로 2루로 송구를 했거든요. 당연히 아웃되는 타이밍이에요, 이거. 맞아요. 지금 기아 최용규 선수가 이미 공을 잡고요. 네. 문선재 선수는 2루 베이스까지 한 1.5m 이상 거리가 남아있는 멀어져 상황이었어요. 있기 때문에 그냥 태그만 하면 아웃입니다. 지금 그런데 베이스에 도달하다가 최용규 선수가 공 잡고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루에서 오른쪽 뒤편으로 몸을 빼서 돌아서 엎드렸어요. 오호. 이게 돌아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은 팔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체가 지금 뒤편에 있으니까 네네. 태그를 하려고 하면은 상체만 뒤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베이스를 터치를 했어요. 야, 태그 못했네. 네, 그런데 이게 이 엎드렸을 상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엎드렸을 때가 3피트가 넘느냐 안 넘느냐. 아, 그렇죠. 이게 엎드린 상태에서 태그를 그 베이스를 잡고 그대로 터치를 하고 있었으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엎드린 상황에서 다리를 뒤로 뻗어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피트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구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주루 선상에서 그 가상의 라인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옆으로 3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3이 떨어지게 되면 3피트가 거의 1m 가까이가 떨어지게 되면 그냥 3피트 라인을 벗어났다 그래서 아웃이 되는 건데 그거가 아웃 3피트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이브다. 이렇게 판정이 나간 상황이에요. 네, 근데 다리를 들어서 3피트 라인을 벗어났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를 다리를 그대로 붙이고 굽힌 상황에서 3피트 안쪽이었으면 이건 문제가 여지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다리를 뻗는 바람에 뻗은 순간 지금 문선재 선수 키만큼 뻗었거든요. 키만큼 뻗었으니까 당연히 3피트 벗어난 거다. 넘었죠. 네, 우리가 보통 1피트가 30.48이니까요. 그렇죠. 3피트면은 91cm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선재 선수가 180을 넘어서는 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김기태 감독이 아까 들어 누웠던 거거든요. 내 키만 봐도 지금 3피트를 넘는데 나보다 큰 문선재가 지금 들어 누웠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네, 지금 요때 이미 최용규 선수가 고개를 돌려서 이민호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웃이다. 근데 이민호 주심이 우리가 세이브를 외칠 때 주심이 팔을 가로로 졌거든요. 그렇죠. 네, 가로로 저으면서 세이브를 외쳤고요. 기아의 유격수인 강한울 선수가 달려와서 같이 이민호 주심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거 왜 세이브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죠. 양현종 투수 사실 자기가 지금 견제구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컥하거든요. 아랫입술을 물고 있고요. 최용규 선수는 앉아서 허탈한 마음에 일어날 줄 모르고요. 네. 지금 LG 더가웃에서 양상문 감독은 조용히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하지만 지금 기아 김기태 감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서 최용규 2루수하고 강한울 유격수에게 손짓을 합니다. 너네 여기 있었지? 하고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루시 요 이제 3피트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문선재 선수가 베이스를 닿기 위해 상체를 굽히면서 이 다리를 뻗었던 것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김기태 감독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지금 이민호 주심이 좀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났고 지금 김기태 감독이 거기다가 모자를 벗고 들어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키만 해도 이렇게 3피트가 뭐 넘는데 네. 이렇게 누운 거예요. 또 네. 순철 씨가 얘기했듯이 6분이 넘게 항의를 했어요. 네. 네, 화가 난 이민호 주심이 팔을 저어서 팔을 크게 원을 돌려요. 원을 돌리면 나가라는 얘기죠? 네,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퇴장을 외쳤고요. 네. 이로써 7회 말 5대2 상황에서 기아는 감독이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셨다고요? 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 부스 밖에서 감독님과 저희 김혜민 작가가 이 영상을 보면서 두 분이서 의견이 좀 분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비장애인이어도 비시각장애인이어도 이걸 보고 이게 3피트를 넘는지 안 넘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3피트 라인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베이스에서 3피트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저도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상의 라인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3피트를 넘었다고 생각하면 머리 위로 O를 한번 그려주시고요. 안 넘었다 생각하면 X, 모르겠다고 하면 세모를 한번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외치게. 하나, 둘, 셋. 실시간의 의견. 아, 네. 저희 김혜민 작가는 3피트를 넘었다. 네. 그리고 허중영 감독님은 잘 모르겠다. 야, 나도 구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풍부네. 네, 김기태 감독의 의견 그러니까 네. 항의도 온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도 서로 누가 이민호 감독이 이민호 심판. 예, 주심이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느니 이러면서 지금 아직까지 야, 정확히 얘기는 안 규명되지 됐는데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네, 그런데 지금 지난 며칠이죠? 지금 KBO에서는요 이민호 감독 주심에게 김기태 감독이 무리하게 항의를 했다 그렇죠. 해서 지금 재재금. 엄중 경고 엄중 경고까지만 갔군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김기태 감독이 직접 누워서 살신성의를 보여줬지만 결국 항의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엄중 경고로 끝났군요. 그나마 이날 경기가 이미 기아가 좀 따놓은 경기였기 때문에요. 기아가 이겼죠. 그리고 네, LG가 2점을 내긴 했지만 9대4로 기아가 이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경기가 뒤집어졌어 봐.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게 많아요. 됐을 수 있습니다. 심판까지도 이게 오심 아니냐 이렇게 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냥 기아가 이겼네요. 맞아요.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다음 날 잠실에서 똑같이 기아와 LG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다음 날인 16일 LG가요. 7회 말 최경철하고 이병규가 홈런을 만루 상황에서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10대5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뭐 야구는 또 물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참 기아 입장에서는 씁쓸할 거예요. 네. 그러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아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응원합니다. 네, 기아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참 김기태 감독님 너무 멋있죠. 네.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자, 야구는 하루에 한 경기 이상씩 매일매일 열리기 때문에 영상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야구 관련 영상이 많은 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또 야구가 재밌으니까요. 이번에는 어떤 영상입니까? 네, 다음 영상도 야구고요. 지난 화요일에 진행됐던 경기예요. 부산 사직구장 NC와 롯데 경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듣고 해설 이어갈게요. 네. 많고 빠른 수준의 새로 보는 수준가 많으니까. 센터 쪽 중견수 좌익수 함께 이동. 좌익수 김성욱이 잡아냈고 3루자 태업 홈으로 아웃이에요. 네. 야, 오늘 이 김성욱이요 엄청난 송구예요. 좋은 송구를 보여주네. 지금은 아까보다 더 지금 쉽지 않은 타구인데 오늘 주요하네요, 김성욱이. 자, 김태군 선수가 지금 공도 정확했지만 공의 스피드가 좋아요. 보니까.
상당한 어깨를 자랑하는 김성욱 선수. 정말로 모처럼 보는 좋은 지금 위아 강한 어깨를 보유한 선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김성욱 선수가 지난 2년 동안에 1군에서 단 30게임밖에 나오질 못했었고 그만큼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닌데요. 올 시즌에 정말 아주 제 몫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루수도 보고 위아도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야 위아를 오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아에서 송구 동작도 좋았지만 어깨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정훈 선수와 김태군 선수가 좀 홈플레이트 앞에서 충돌을 일으켰는데요. 어쨌든 1사 만루 위기를 이렇게 극복을 해낸 NC입니다. 네, 역시 스포티비 채널에서 가져왔고요. 네. 자, 보통 이제 야구 중계 듣고 그러면 캐스터의 이 설명에 따라서 저건 태그업을 충분히 해서 홈으로 들어오겠구나, 못 들어오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저는. 네. 근데 이번에는 태그업에서 자 홈으로 여유 있게 오! 막 이러는 거야. 네. 대체 어떤 송구가 벌어졌길래? 네, 그 마지막 송구를 보고 제가 야구는 정말 무서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먼저 해설을 통해서 저는 전달을 드릴게요. 네. 양팀 유니폼부터 말씀드리면요. NC는 원정이죠. 네. 아래는 회색 바지고요. 위에는 짙은 네이비색 반팔 티셔츠고요. 티셔츠 안에도 짙은 네이비색의 몸에 붙는 스포츠웨어를 입었습니다. 네. 글씨는 반대로 흰색이고요. 모자는 네이비색입니다. 롯데는 홈입니다. 아래 위 모두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세로 줄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글씨하고 등번호는 검정색, 번호는 주황색 테두리가 더해져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 안에는 마찬가지로 몸에 붙는 검정색 또는 짙은 네이비색 스포츠웨어를 입었고요. 모자는 검정색, 이마 부분에요. 자이언츠의 약자인 G가 로고로 박혀 있습니다. 네. 영상 보면요. 왼쪽 위에 자막 NC 대 롯데 6회 말이고요. 스코어는 2대4 롯데의 공격입니다. 예. 현재 원볼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이고요. 주자 만루 상황이에요. 네. 투수는 좌완 NC의 임정호고요. 타자는 좌타 롯데의 아두치입니다. 네, 왼쪽에 서 있죠. 임정호가 정가운데에 공을 던졌고요. 공이 굴절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리 들으셨어요? 세게 맞았어. 네, 깡 하고 맞았어요. 아두치가 제대로 올려쳤습니다. 임정호 선수 공이 어디까지 가는지 뒤돌아서 확인을 하고요. 아두치는 확인 전에 달립니다. 2루 뒤편 멀리 날아갔어요. 제대로 친 거죠. 중견수하고 좌익수가 함께 달려갔는데요. 이 공을 좌익수 김성욱이 플라잉 아웃시켰어요. 네, 그대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홈으로 지금 송구를 했어요. NC의 포수 김태곤이 몸을 낮춰서 안정적으로 공을 잡았습니다. 3루에 있던 롯데 정훈 선수가 홈으로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김태곤 선수하고 정훈 선수가 홈플레이트에 먼저 닿으려고 하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정훈 선수의 무릎이요. 김태곤 선수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엄청 세게 찍었어요. 지금 제 생각에 이 경기 끝나고 아마 김태곤 선수 좀 크게 병원 가서 검진을 받지 않았을까. 정말 세게 부딪히면서 두 사람 다 굴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야구는 정말 무서운 영상이다. 무서운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말 멀리 던지고 세게 던지고 빠르게 들어오고 뭐 굴르고 들어오다 부딪히고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은 게 야구 경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김태곤 포수가 빨랐고요. 롯데 정훈 선수 아웃됐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플라잉 아웃에다가 홈 송구까지 더블 아웃 됐죠. 해서 더블 아웃, 이걸 더블 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더블 보살이라고 합니다. 네, 보살이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요. 외야에서 중견수가 공을 잡고 베이스에 공을 던져서 주자를 잡는 걸 보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금 플라이에다가 홈까지 해서 두 명 잡아서 더블 보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흔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흔치 않고요. 이제 만약에 또 안타가 나오고 나서 홈에서 이제 송구를 외야에서 그대로 송구해서 아웃되는 것도 이제 보살이는 이건 더블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면 아웃 하나기 때문에 그냥 보살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지금은 아예 공중에 뜬 볼을 그대로 잡았고, 캐치를 했으니까요. 더블 보살로 이루어진. 사실 저는 이 송구 장면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던져서 얼마나 정확하게 갔길래 아웃이 됐을까. 언급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이 영상 끝나고 계속해서 김성욱 선수의 어깨가 영상이 잡히거든요. 그래요. 오른쪽 어깨를요.
어깨가 바람에 이렇게 옷이 날리는 것처럼요. 어깨가 휘날려요. 오. 휘날리고 꺾인다는 거는 그만큼 힘을 줬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깨가 저쯤 되면은 빠질 만도 한데 얼마나 어깨를 키웠으면 어깨가 저 힘에 휘날리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그대로 따라왔어요. 예, 따라오고. 네. 그리고 공을 던지고 나서도 팔이 지금 계속 휘둘리거든요. 이야. 그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그렇죠. 힘을 쓴다는 거죠. 네. 근데 그냥 팔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어깨가 전체가 360도 돌아요. 이야. 그렇게 크게 돌고 힘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송구가 된 거죠. 오. 사실 2루 뒤편이었어요. 외야였거든요. 조금 깊숙했습니다. 조금 네. 깊숙했는데 깊숙했는데 거기에서 홈까지 바로 던져서 아웃시켰다. 네, 이게 정말 대표적인 레이저 송구였어요. 와, 네. 대표적인 레이저 송구. KBO 리그에서 나왔는데 네. 이번엔 메이저리그 레이저 송구를 파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날 경기는요. 네. 6회말 NC 공격이 2 더블 보살 때문에 네. 끝이 났죠. 네. 7회에서 롯데가 한 점 더 냈고요. 8회에서 NC가 2점을 더 내서 따라잡았는데 결국 4대5 롯데의 승리로 끝이 네. 났습니다. 롯데가 더블 보살을 당했습니다만은 네. 그걸 개의치 않고 이겼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메이저산 레이저 송구 얘기를 해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멀리 미국에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선수 호수비 내용입니다. 네. 영상 듣고 얘기 나눌게요. 5회2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 깊숙하게 추신수 옆쪽에 떨어집니다. 오늘 팀의 첫 안타 아이바 2루까지 2루 아웃입니다. 네. 추신수의 가볍게 아이바를 2루에서 잡아냈습니다. 경기 시작은 아이바 선수가 안타로 시작을 했지만 그 안타를 맺음은 추신수 선수의 강한 어깨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추신수 선수 출발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아이바 선수가 발도 빠른 선수였거든요. 네. 베이스 러닝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2루까지 뛰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베이스 러닝을 했어요. 네. 근데 추신수 선수 역시 아이바 선수가 2루까지 뛸 거라는 것을 알고 한 번에 2루까지 던지는 그런 동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올 시즌 추신수 선수의 이런 장면이 좀 많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스포티비고요. 간단하게 영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요. 네. 네, 지난주 수요일 15일이죠. 네. 텍사스 레인저스와 LA 에인절스 경기입니다. 유니폼은 스킵을 할게요. 네. 영상 보면요. 화면 왼쪽 아래 자막 나옵니다. LA 에인절스 대 텍사스 레인저스 0대0 1회 초예요. 네. 시작이고요. 시작이죠. LA 에인절스 공격입니다. 네. 투수는 텍사스의 닉 마르티네즈 우완이고요. 네. 타자는 좌타 에릭 아이바 선수예요. 네. 마르티네즈가 빠르고 낮게 공을 줍니다. 네. 아이바 배트를 송구된 공만큼 빠르게 휘둘렀어요. 오.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렇죠. 끌어당긴 타구였어요. 네. 지금 3루 쪽으로, 1루 쪽으로 날아가는데요. 네. 마르티네즈와 아이바 모두 멀리 바라보고요. 아이바는 바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1루 뒤편 깊숙이 날아간 공. 이건 2루타야. 이러고 네. 다듬는 거야. 네. 맞아요. 이거 2루까지 갈 수 있는 네. 공이었어요. 네. 외야에서 거기다 땅볼까지 됐거든요. 그렇죠. 네. 우익수죠, 우리. 네. 추신수 달려가서 네. 캐치를 합니다. 네. 왼쪽 어깨를 휘둘러서 빠르고 강한 송구. 네. 이때 2루까지 달리고 있는 아이바. 당연히 2루까지 갈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루에서 송구받은 러그너드 오두어 공을 잡고요. 지금 아이바의 손이 베이스에 닿으려고 하는 찰나 오두어가 아이바의 엉덩이를 태그를 합니다. 간발의 차로 아웃됐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프로와 메이저의 차이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야구와 메이저리그의 차이. 네, 김성욱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레이저 송구를 할 때요. 어깨가 바람에 날리듯 휘둘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추신수 선수는요. 어깨가 김성욱 선수보다 훨씬 두꺼워요. 지금 상체가 전반적으로 두껍거든요. 탄탄하고. 그리고 팔도 엄청 더 두꺼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리질 않아요. 날릴 수가 없고요. 그냥 어깨가 되게 한 번에 이렇게 막대기를 그냥 휘두른 것처럼 휙 휘두르고 흔들림이 없어요. 이야. 그런데 더 빠르고 더 세다는 거죠. 와, 그래서 이 발 빠르거든요, 아이바도. 네. 아이바도 발이 빨랐는데 그러니까. 결국 추신수의 송구가 빨랐습니다. 네, 지금 아이바 너무 기가 막혀서 자리에 앉아서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2루타인데.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 하지만 지금 추신수 선수 어깨가 더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도어 선수가 왼팔 들어 올리면서 추신수 선수에게 너 잘했어, 멋져 이렇게 또 표시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를 레이저 송구로 잘 시작을 해줬고요. 텍사스가 또 이겼습니다. 네, 그래요.
자, 주간 스포츠 항상 이민경 씨가 영상 해설을 해줬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또 간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해설해드리는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네. 저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니까요. 네.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로 만나뵙길 바랄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오후 되세요. 자, 4월 20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